자,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응하는 기업들 중에서 심도 있게 저 주가가 어떻게 됐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 카페24 얘기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카페24 좀 전에 타이틀이 뭐였죠? 부진 털고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카페24 보면은 주가 흐름이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코로나19의 뭐 사태가 정점을 치달을 때 주가 폭락할 때 2만 원 찍었는데 지금 4만 9천 원, 5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8% 오르고 있고. 하지만 한때 주가가 이게 20만 원대 주식이었던 거 아니에요? 20만 원에서 2만 원을 가고 뭐 액분을 하거나 뭐 무증을 한 것도 아닐 텐데. 거의 변동성의 끝판왕이죠. 네, 참 독특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5만 원이 이게 이제 시작인 건지 아니면은 뭐 오를 만큼 반등을 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카페24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죠. 네. 이 회사는 그냥 원스톱 종합 쇼핑몰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스톱 종합 쇼핑몰. 네.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다고 그러면 뭐 이 사이트 제작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배송 그리고 이제 결제 붙여야 되고 그렇죠. CS 대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프라들이 필요한데요. 맞아요. 뭐 서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토탈로 제공하는 회사가 카페24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영수 대표 좀 전에 그 프로필 나왔는데 전 전자신문 기자 출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자 하실 때 이거를 취재를 했었던 기업인가 보죠? 네, 제가 되게 이 회사 이제 벤처 초창기 때부터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었는데요. 네. 네, 아주 꾸준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 뭐 솔루션 운영, 창업 공간 이게 뭐죠? 이 회사 이제 아까 저기 물어보셨는데 온라인 종합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인프라 저걸 수직으로 토탈로 다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저런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서버 네트워크 같은 이제 인프라가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 결제, 뭐 이제 해외에 팔려면 또 번역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CS 같은 이제 배송 같은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자들 이제 오프라인 요즘 그 공유 오피스 같은데 창업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회사는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 이런 이제 콘텐츠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뭐 네이버, 뭐 구글, 검색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게 중요하군요. 국내 개인 쇼핑몰 창업자의 95% 네.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미 그 개인 쇼핑몰 창업 쪽에서는 독점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몰랐네. 예, 예전에는 한 쇼핑몰을 안 해봐가지고. 네. 그 이제 국내 한 100만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창업하는 사람들도 몇십만 명씩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장을 이미 95%를 이 회사가 이미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대행해주고 아까 솔루션을 네네. 다 제공하고 그렇죠. 뭐 홈페이지 제작, 그다음에 네, 뭐 맞습니다. PG라고 하는 주문 기능, 네네. 결제 기능,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배송, 네네. 뭐 그걸 토탈로 다 제공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수익을 뭐 어떻게 먹나? 네, 저기 쉽게 이렇게 이제 옛날 싸이월드 같은 네.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쉽게 자기 홈페이지 만들고 싶으면 네. 이제 싸이월드를 찾아가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사이트를 열고 이제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무료로 처음에는 솔루션 제공합니다. 무료로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쇼핑몰이 매출이 나오거나 뭐 이제 어떤 실제 수익이 나와야지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같이 쉐어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 건 좋네요. 네, 철저한 호혜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페24가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하고 좀 다른 차별성 그런 것들은 뭐가 포착이 됩니까? 네, 제가 좀 보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은 철저한 호혜성, 상호 호혜적인 플랫폼이라고. 호혜? 네, 호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최고 가치는 이윤 추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쌍방이 이익이 돼야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꾸준히 이제 그 사용자들이 유입되잖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쇼핑몰이 잘 돼야지 철저하게 이익이 나는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 마치 초창기 카카오 같은 모습이에요. 네. 수익성은 좀 약한데 네. 굉장히 좀 확장성은 높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카카오는 임계거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용자하고의 어떤 사용자를 조금 불편하게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포인트를 찾았는데 이 회사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그런 임계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환점이 보이면은 딱 그게 네. 약간 뭐 네. 규모의 경제처럼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래액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 플랫폼을 쓰면서 쇼핑몰들의 거래액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에 걸맞게 이 회사가 좀 수익을 뭐 땡기는 그런 것들은 좀 취약하다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왜 인터파크 이런 업체들 보면은 매출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막 맞습니다. 조 단위로 하고 네네. 그러는데 실제 이익이 뭐 몇백만 원 네네. 나가고 네,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은 이미 넘었었는데 뭐니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예, 이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아까 앵커님께서 궁금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네. 이 회사는 좀 특이한 플랫폼인 게요. 보통은 이제 플랫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써보라고 푸시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만들었습니다라고 푸시를 하잖아요. 네. 이 회사는 좀 풀 전략을 많이 씁니다. 풀을 당긴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쇼핑몰 운영자들이 뭔가 이용하다가 필요한 게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대응해주는 그런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오더메이드네. 네네. 그 예를 들면 여름 한철에 네. 뭐 해외 여행 가면 여자분들 비키니 수영복 갑자기 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키니 수영복. 그래요?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사야 되잖아요. 뭐 비행기 끊어놨는데. 네. 그런데 이게 당일 배송도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배송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 이제 택배나 이런 건 안 되고 퀵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쇼핑몰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 그냥 퀵 서비스, 긴급하게. 예, 뭐 건당 10,000원도 괜찮다 배송비. 퀵 서비스로 보내달라. 그런데 그런 걸 서비스를 붙여봤더니 거기에 또 생각지도 못한 수요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굉장히 이 회사의 강점입니다. 이게 네. 다 제철을 그렇게 아주 뭐 그래 빠르게 대처한다. 네네, 맞습니다. 신속 능동적으로 이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고객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네.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 인원이 뭐예요 이게 1,200명? 네, 이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국내에서 1,200명이고요. 오. 본사만 그렇고 해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카페24도 연관성이 있고 수혜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떤 점을 보고 계세요? 사실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이 나왔을 때 이 회사가 상한가 빵 떴거든요. 그래 가기 전에 똑같이 갔어요? 네, 상한가를 깠는데요. 네. 이게 사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뉴딜하고 굉장히 부합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그 코로나19 사태로 그 한국의 방역 어떤 그 한류라는 게 굉장히 한국에 대한 상품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를 기회로 해서 K 패션, K 뷰티 같은 이런 한국 상품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 물류나 운송 같은 부분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글로벌 샷다운 됐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온라인 유통망, 그러니까 현지 인프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옛날에 그 비단길처럼 이거를 왜냐하면 그 해외에 나가려면 그 나라에 맞는 규제도 있고요. 그죠? 그 나라에 뭐 어떤 인터넷 인프라도 있을 테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거를 사실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개별적으로 뭐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각계격파식으로 나갈 그렇죠. 수는 뭐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그 회사- 법제도 그렇고. 플랫폼이라고 해도 그 회사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규제, 뭐 서버, 뭐 이런 것들을 CS까지 다 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때마침 카페24가 오래전부터 해외 진출에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이미 8개국, 주요 8개국에 진출을 했고요. 네. 사실 일본 쪽에서는 이미 거래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수천억 정도까지 거래액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합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형 일자리잖아요. 네. 정부가 주창하는 게. 아까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지만 1,200명만 직접 고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굉장히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같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하고 굉장히 부합되는 거죠. 네. 좋아요. 자, 한국에서 독점적인 지위,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진출? 이 부분도 짚어주시겠어요? 독점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독점한다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를 이미 독점하기 시작하면 후발업체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점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는 이게 개인 쇼핑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중소 중견 이런 회사들을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이제 카페24 솔루션을 쓰러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네. LG 생활 건강 같은 데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카페24 솔루션을 쓰고 있거든요. 네,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독점적 사업자로서 이제 빅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제 아직까지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용하기까지의 어떤 규제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열리면 앞으로 이 회사는 굉장한 상당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벤치마크 모델이 아마존이군요. 네, 뭐 그 해외에서 경쟁사는 쇼피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쇼피파이. 예,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쇼피파이하고는 좀 이제 어떤 그 결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네.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예, 그 국내 플랫폼, 독점 플랫폼을 넘어서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시아의 아마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상장 자, 초기, 상장 초기에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20만 원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왜 이 부분을 좋아했냐면 그 이제 아시아판 아마존이라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꽂혔던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굉장히 외인들 주주들이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실적하고 주가 전망인데요. 마무리 좀 져야 되니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사실 이 회사가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수익성이고요. 첫 번째가 수익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확장성입니다. 뭐 앞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네. 수익성은 늘어나는 거래액을 이거를 어떻게 이제 수익으로 끌어당길 것이냐. 그거는 그렇죠. 사실 창조적인 발상들이 필요한 거고요. 약간은 좀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처럼. 예, 떠나지 않는 정도로 불편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확장성 부분인데요. 확장성 부분은 아까 해외 쪽 진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그 인플루언서 넘어서 이제 유튜브나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쇼핑몰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많이. 왜냐면 그냥 광고만 해주다가 오히려 내가 만든 쇼핑몰에서 팔면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뭐 그 사용자들이 클릭을 해서 쇼핑으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매끈한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네. 이걸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카페24. 아.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국내 홈쇼핑 뭐 이거에 대해서는 95% 시장 점유율. 네. 예,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개인 쇼핑몰 창업자 95%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네, 이미 이제 독점 사업자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익만 잘 땡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카페24 들어봤고요. 오늘은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